최성 첫 번째 코너는 안전을 부탁해입니다. 예. 10대 최양은 온라인 레이싱 게임 채팅을 통해 20대 박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함께 게임을 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메신저 아이디를 공유해 사적인 연락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최양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던 중 박 씨가 보낸 한 메시지에 최양이 당황합니다.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는 박 씨의 요구 때문입니다. 최양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방문을 닫고 옷을 벗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결국 박 씨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미쳐버리겠네. 며칠 찍어버리겠어. 이후에도 박 씨는 수위 높은 사진을 더 요구했고 최양은 12장의 사진을 추가로 전송했습니다. 박 씨는 최양에게 동영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최양은 거절하며 끝나는 듯했지만 다음 날 박 씨는 그동안 보내왔던 최양의 나체 사진을 학교와 친구들,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총 16차례간 박 씨의 괴롭힘이 이어지자 두려움을 느낀 최양은 끝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박 씨는 최양이 먼저 좋아서 유혹하며 보내준 거다 라고 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막 지금 모든 부모님들이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진짜 야 이게 현실에서 벌어질 법한 사건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실제로 피해자 중에 6살짜리도 있어요. 근데 6살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약간 뭐 상품권이든 아니면 뭐 기프티콘이든 이런 걸 주면서 환심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협박까지 이어져서 재판까지 간 사건이 24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놀라운 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 학생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네.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협박당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찍은 게 되잖아요. 찍은 게 맞잖아요. 그 사실이 알려지잖아요. 그럼 너 그런 거 찍은 애야? 왜 찍었어? 이렇게 그 평가가 두려워서인 경우가 많아서 아하. 부모님의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말해줘서 고마워. 이 말이어야지 왜 그랬어? 언제부터 찍었어? 이렇게 다그치면 이렇게 경찰이나 117 이런 데로 먼저 가더라고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한테 왜 너 그렇게 했어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아,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당하고 다니? 어른하고 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먼저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그친다기보다 저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아니 왜 아유 이제 놀라서. 이게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자기가 한테 다그친다고 느낀다는 거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건이 좀 더 커지고 피해도 커지는 거예요. 사실 애가 더 놀랬어요. 나 협박 당하고 있을 때 놀랬고 엄마 아빠가 이 사실 안 거에 대해서 또 더 놀래 놀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스트레스면 나쁜 생각까지 할 것 같아. 맞아요.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마음일 것 같아요. 아, 저희 지금 이제 변호사님 옆에 저 판넬이 있어요. 지금 예, 제가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2021년 10월 6일 17시 10분경 이 박 씨와 최양은 메신저 아이디를 공유하여 사적인 연락을 시작하는데요. 박 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메신저로 최양에게 자기야 사랑해, 악의적이다. 보고 싶어 라며 애정 표현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이 아니네. 근데 이성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최양은 이 말에 좀 이제 마음이 확 끌린 박 거지. 씨한테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고 막 이쁘다고 해주고 막 2021년 10월 10일 최양과 친분을 유지한 박 씨는 메신저로 최양에게
자기야 벗은 가슴 보여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주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원래 사랑하는 사이에는 보내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최양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징그러. 박 씨는 메신저로 최양에게 노브라 사진 보내줘. 자기 거기 보고 싶어. 자세 다양하게 해서 사진 찍어 보내줘라. 다리 가슴까지 보이게. 에 넣어서 보이게 찍어줘라며 총 5차례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최양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요구합니다. 아 미치겠네. 근데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나머지 최양은 박 씨의 요구를 거절했고요. 그러다가 2021년 10월 25일 최양의 나체 및 성기 사진으로 제작한 성적 창치물을 최양의 부모 및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얼마나 불안해, 그렇죠? 그러니까요. 피해자는. 지금 보니까 한 달이 지난 후로 5일에 한 번씩 맞아요. 수위를 올려요. 그렇죠. 요구를 거절하니까 바로 다음 날 협박에 협박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예, 그거는 뭐 5일이 걸리지도 않고. 예. 아, 그러다가 2021년 10월 25일 21시 10분경 총 16차례 이어진 박 씨의 협박으로 최양은 경찰에 신고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께 상황을 전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악랄한 나 이거 굉장히 아주. 죄질이 안 좋죠. 이분이 잡혔어요? 잡혀서 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게 그 사안에서는 3년을 받았습니다. 3년이요? 예, 3년을 받았습니다. 3년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게 뭐 때문에 지금 협박? 그러니까 이게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걸 보내준 거 갖고 이제 제작해서 뭘 그렇죠. 만들었던 거죠. 그거하고 아까 말한 촬영물 갖고 이제 협박을 했던 거.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최하한이 이제 5년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왜 3년이야? 그죠? 이상하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인데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라고 하면서 한 번 감경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걸려서 초범인 거지 이렇게 당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특히나 성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암수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피해가 있을 거다 예상은 되는 거죠.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증거가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했던 거죠. 항상 보면 법이 우리의 가슴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을 매번 마주하고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왜 항상 처벌을 저렇게밖에 못 받는지 너무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디지털 관련해서는 법이 실제 상황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만들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또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법에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들을 이용해요. 쫓아가는 거지 네. 우리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는 전 좀만 더 강하게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래요? 엄마들, 아빠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뭐부터 예방을 해야 될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개인 정보랑 그 사진이나 영상 절대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친구한테도 보내지 마라. 친구한테. 왜냐면 그러니까 친구끼리 장난으로 얘랑 나랑 현실 친구니까 야 너 엽사 네 신체 사진 보내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계정을 해킹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해킹한 다음에 얘 친구 팔로우 목록 쭉 타고 보고 들어가는 거야. 걔 타고 들어가서 개인 척 기망하면서 이제 얻어내는. 그래서 친구여도 절대 몸 사진은 안 돼. 이게 최저선인 거죠. 예. 그 나와 관련된 음란물이 유출이 되었을 때 좀 이렇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청이 있으면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찾아서 삭제도 하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피해 예방은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센터를 정도를 이용해서 좀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런 사설 디지털 장의사 업체는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설. 네, 왜냐하면은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 N번방 사건 때 그걸 지워주겠다 해놓고 사실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생충 같은 들이네 또. 네. 그래서 이거를 받고 지워줄게 하고 뭐 500을 받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뿌려서 또 팔면서 또 있더라. 다시 지워줄게 얼마 줘. 그걸로 계속 이렇게 돈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들. 나쁜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 너무 그게 완전히 무슨 하나의 사업처럼 돼버려가지고. 그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 네. 개인이 또 의뢰를 할 수 있는. 네, 거기 의뢰도 받습니다. 요청을 하면 도와주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그렇게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 경기도도 있고요. 각 모든 경상도 다 이렇게 다 있어서 전액 무료고요. 끝까지 지원해주니까 이쪽으로 진짜요? 무료네. 돈 달라는 데는 맡기면 안 되겠구나. 그러네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그치 스트레스 받지. 뒷목이 아프지 지금. 약간 진짜 이제 지금은 뭐 성교육이나 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법들이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건데 약간 진짜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게 의무 교육으로 좀 돼서 모든 친구들이 이런 교육들을 받아야지만 훨씬 더 조심하고 인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원래 이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공감이 안 가다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사법 시스템 이게 좀 더 강해졌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